네,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 화산이 본격 분화하면서 발리 공항이 일시 폐쇄되고 여행객 6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대규모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화산 소식 김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 화산이 연일 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당국은 최고 수준의 화산 경보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부터 발리 아궁 화산이 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주말 사이에만 4차례 정도 더 분화를 하면서 이 화산 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산하 기관인 다윈 화산재 주의보 센터에 따르면 이 어제까지 화산재가 9,100m까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1km까지 화산재가 치솟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지에서는 한 12km 떨어진 지역에서도 화산 폭발로 인한 이 폭발음이 들릴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궁 화산 곳곳에서는 이 화산 새설류 그러니까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재와 이 화산 분출물들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 이 화산 이류 현상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화구 정상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빛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화산 전문가들은 이 갈수록 이 빛이 강해지고 있고 이 또 연기 구름에 이 빛이 붉게 물드는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 용암이 산 기슭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재난당국은 화산 경보 단계를 현재 최고 수준인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를 발령한 상태이고 네. 이 분화구 주변으로는 대피 반경도 기존 6km에서 10km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발리는 준 비상사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발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연일 항공기 결항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는 여행객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리섬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신혼여행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장소인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해서 공항이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공항에 따르면 어제까지만 해도 최소 45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발이 묶이게 된 승객들이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6시간 단위로 공항 운영 여부를 좀 검토한다고는 밝혔지만 이 아궁 화산의 지금 분화가 잦아들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에 따르면 발리 인근의 동쪽에 있는 롬복섬에 우리 국민 한 20명 정도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무사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아궁 화산 같은 경우는 지난 1963년에도 대규모 분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용암이 분출이 되면서 이 산기슭에 있던 마을 1,100여 명이 사망한 이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이 한 달 정도 분화가 잠잠한 상태가 보이다가 대규모 폭발로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번 분화도 좀 대규모 분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화산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무사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발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활화산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유독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이 잦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인도네시아 지역은 지각 활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멕시코 강진이나 뉴질랜드 지진 등을 소식을 접하면서 이른바 불레고리,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 인도네시아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아래로는 인도 호주판, 위로는 이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경계 지역에 인도네시아가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이 나라 전체가 이 불레고리 지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각 활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과거에도 이번 발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에도 지난 8월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바가 있었고
특히 과거에는 지난 2004년 수마트라 섬 해역에서는 규모 9.0의 역대급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사망자만 30여만 명에 이르는 곳이 또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로 기록되고 있는 이 탐보라 화산도 예. 이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도네시아 지역은 지각이 상당히 불안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한 4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활동이 가능한 화산, 그러니까 활화산이 한 13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백두산은 괜찮은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백두산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분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백두산도 최근 들어서 좀 심상치 않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2010년부터 이 백두산 주변의 온천수가 좀 치솟는 등, 온천수 온도가 치솟는 등 이 지각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잇따라 북한이 이 백두산 인근에서 핵실험을 강행을 하면서 이 핵실험이 백두산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백두산 내부에 마그마 방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핵실험을 했을 때 이 백두산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한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에서는 이 화산 폭발과 관련된 화산성 지진은 관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이 백두산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과거 기록을 살펴봤을 때 백두산이 1000년 주기로 대규모 폭발한 주기가 있었고 예. 또 100년에 한 번꼴로는 이 소규모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지 약 1000년 정도가 지났고 네. 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이 1903년. 그러니까 이 소규모 분화 시기도 이 100년이 지나서 지금이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백두산이 분화하는 시기가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좀 소규모 분화에 그칠 것인지 또 대규모 분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알 수 없지만 이 주기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화 규모에 따라서 역시 다르겠지만 예.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막대한 피해를 좀 주게 됩니다. 이 한 연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 화산 폭발 시에 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예.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11월답지 않게 상당히 추웠죠. 그런데 오늘은 살짝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요 며칠 아침 공기가 제법 매섭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차가웠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그간 불어왔던 차가운 북서풍이 좀 잦아들었고 오늘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남서 계열의 바람이 현재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낮에도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은 11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큰 추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좀 추워집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제법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포근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좀 상당히 기온 변화가 들쭉날쭉한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